제가요 질문을 할 거를 또 메모도 해왔고, 그리고 다른 분들한테 제가 사장님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뭐가 있나 해서 질문도 받은 게 있어요. 자, 우선은 우리 신원철 사장님이 어떻게 이제 아메이 사업을 했는지서부터 아메이 사업 전에 무슨 일을 하셨었는지가 궁금들 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이 아메이 사업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던 분인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는 시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음악을 원래 했었고요. 네. 음악, 그러니까 작곡을 한국에서 드라마 음악 작곡했었고요. 작곡 한 5년 하다가 이제 영화 음악 공부하러 이제 유학을 와야겠다 싶어서 미국에 이제 유학으로 왔었고, 여기서는 이제 작곡 공부하고 음악 공부하고 사운드 엔지니어 공부하고, 그래서 사운드 엔지니어로 이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요? 어떻게 해서 음악을 하게 됐냐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절대음감이라는 걸 가지고 태어났어요. 혹시 아세요? 오. 네. 오. 참고로 아들도 절대음감. 네. 네. 어쨌건 절대음감이 있는데,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제 피아노 배우고 기타 배우고 바이올린 배우고 그래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이제 친구들이랑 밴드도 하고, 대학교 때 대학 콜리지도 나가고 콘서트도 하고 이제 이런 음악을 많이 오래 했었는데요. 그러다가 음악을 계속 하고 싶은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음악이나 이제 예술 쪽이나 뭐 이런 쪽 하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는데, 저는 이제 음악을 너무 하고 싶었어서 음악 쪽으로 이제 일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제 저희 학교 선배가 MBC PD가 되고, 그분이 저를 소개시켜줘서 이제 MBC에서 그 드라마 음악을 이제 그렇게 시작하게 돼서 이제 일을 하게 됐었죠. 네. 음악 하던 분이 어떻게 아메이를 하게 됐을까요? 전혀 저는 아메이를 처음에 들었을 때요, 아메이를 제가 할 거라고는요 생각을 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온 것도 음악 공부하러 왔었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 졸업하고 이제 졸업 앞두고 일을 찾는 과정에서도 음악 쪽 관련 일, 사운드 엔지니어 관련 일을 이제 계속 찾았는데 네. 없어요. 내가 그때 이제 아기 막 낳고 그랬었는데, 아기 나이가 몇 살이셨죠? 그때가 이제 난지 막 났을 때예요. 그래서 막 2, 3개월 막 요때 됐을 때인데,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살 만큼의 인컴을 벌 수 있는 잡이 제가 하고 싶은 분야에서는 없더라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유학생으로 와서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분야, 전공 분야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구나라는 그거에 막 부딪혀서 결국은 나도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내 분야랑 다른 거 어떤 사무실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때로는 뭐 저도 그때 막 이런 거 했었으니까 뭐 웨이터도 했었고, 그다음에 택시도 해봤고 이런 걸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유학생 결국 시절에? 유학생 시절에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결국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하고 싶은 건 못 하고 살겠구나라는 이 벽에 부딪혀 있을 때 이 사업 설명을 들었고, 여기서 플래티넘 정도 인컴만 벌 수 있어도 사실 저는 굉장히 성공이었거든요. 플래티넘 정도 인컴만 벌 수, 왜냐하면 플래티넘 정도 인컴을 벌려면 제가 투잡 뛰고 와이프가 잡을 해야지 버는 인컴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거는 플래티넘 정도만 돼도 난 성공이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하게 됐죠. 네. 그것을 그러면 사장님께서 아메이 사업 설명을 들었을 때 그러면 플래티늄 인컴이 좋았었던 건가요? 아니면은 아메이 사업 설명 들었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좋아서 하시게 되셨나요? 저는 처음에는 인컴이었어요. 아, 왜냐하면 그만큼 벌 수 있는 잡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거는 일단 저도 비즈니스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뭐 비즈니스라는 게 진짜 그 스몰 비즈니스, 조그만 구멍가게 이런 걸 생각했는데, 그거를 뭐 제가 돈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론 받아서 해야 되는데, 그 리스크가 얼마나 큰지 아시잖아요. 그 리스크 안고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러면은 뭐 몇만 불 내지는 몇십만 불 날려야 되는 건데, 그 리스크를 경험도 없는 사람이 할 수는 없고, 그죠? 경험이 있고 한다면 거기서 돈을 벌겠죠. 벌 수도 있겠죠.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이렇게 알아보다가 접었고, 그래서 진짜 막막했어요.
결국 투잡 쓰리잡 뛰어야 되는구나 내가. 낮에 일하고 밤에 일하고 택시도 하고 이거 이 짓을 하고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이제 사업 설명 듣고 이거 돈도 안 들고 이 정도에 이게 가능하다면 이거는 무조건 해봐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메이라는 것도 몰랐고요. 제품이 좋은지 어쩐지도 모르고 그냥 단순히 인컴 내가 벌 수 있는 인컴이 이거구나. 그걸 보고 시작했죠. 처음에 시작은. 네. 그 가능성을 보고. 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사장님께서 그러면 다른 일을 통해서는 플래티늄만큼의 인컴을 원 잡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기 할 수 때문에. 없었죠. 네. 저희 플래티늄 인컴이 얼마였었죠 그때 지금 당시에? 그때도 한 5, 6만 불 정도였는데요. 그게 작은 인컴이 아니에요. 6만 불 정도 벌려면 네. 지금도 한 10만 불 인컴 벌어야 10만 불 버는 직장 나가시는 분들이 네트로 가져오는 게 6만 4천 불, 5천 불 되잖아요. 그러면 파운더스 플래티늄 인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저 유학생인 저로서는 정말 그거를 불가능한 인컴이거든요. 네. 불가능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텍스 베네핏도 많기 때문에 거의 그 버는 돈이 그렇죠. 거의 내 인컴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인컴이었죠. 파운더스 플래티늄 인컴. 그러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인컴 때문에 하셨고, 그렇죠. 네. 그러면 사업 시작할 때 사장님의 구체적인 결단이 있으셨을까요? 이제 처음에 이제 미팅을 와서 사업 설명을 듣고 첫 사업 설명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업라인께서 팔로우를 해주셨어요. CD 네. 주고 그때는 테이프였는데 네. 그때는 테이프 시절이었습니다. 테이프를 2개 듣고 테이프를 듣고 이제 굉장히 제가 아메에 대해서 이렇게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아메이라는 사업이 저 정도로 이렇게 라이프 스타일을 가질 수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된다면 괜찮겠네 정도의 이제 인식을 가졌었고요. 네. 그래서 그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미팅에 초대했을 때 흔쾌히 온다고 그랬어요. 흔쾌히 온다고 그랬고 와서 첫 번째 사업 설명을 들렸을 때 이거 내가 해야겠다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한 거는 뭐냐면 미팅에 오는 거였어요. 그냥 미팅에 오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는 사람이 미국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야겠다 마음을 먹어도요.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죠? 방법이 어차피 다른 데 가도 방법이 없으니까 여기서 방법이 없더라도요. 어떻게든지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이제 미팅에 왔죠. 미팅에 오는 게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팅에 오면서 한 몇 개월, 2, 3개월 오면서 책도 읽어보고 CD 계속 들어보고 미팅에 계속 참석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알고 난 후에 아메이가 비전이 이렇게 크고 제품이 좋고 이런 좋은 사업이고 좋은 기업이고 이런 걸 어느 정도 이해를 한 다음에는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돈을 벌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3개월 정도 미팅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일이고 제품이 좋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경제학을 공부한 것도 아니고 건강에 대해서 공부한 것도 아니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음악하는 거 다 아는데 뻔히 다 아는데 음악하던 사람이 음악 공부하러 미국에 와서 갑자기 아메를 들고 와서 건강 얘기를 하고 사업 얘기를 하고 비전이 있다 이걸 나랑 같이 하자 그러면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저랑. 사장님 그리고 그때 사업 초기 때 미팅 다니실 때 노란 추리닝 바지 입고 다니셨죠? 그러니까 노란 추리닝 바지 그 사진 없나요? 사진? 스키복 같은 노란 추리닝 바지 입고 저랑 왔어요. 첫 만남이었어요. 노란 추리닝 그거를 바지. 아직까지 울고 먹고 계시네. 아니, 진짜 노란 추리닝 바지를요. 그때 한 3개월 입고 간 거야. 3개월 한 알아보는 동안 입고 다녔고 그 다음에 결단한 다음부터는 이제 쫙 양보로 바뀌었죠. 노란 추리닝 바지 입고 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하고 제 얘기를 누가 듣겠냐고요. 나라도 안 해 사업. 나 같은 사람이 와서 하자고 그러면 나라도 안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 경쟁력을 높여야겠다. 사람들을 내 말을 듣고 이거를 이해하고 하겠다는 마음을 들게 하려면 결국은 내가 알아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저는 정보를 수집하는 일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고요. 굉장히 많이 공부했어요. 건강 공부도 정말 많이 했고 특히 사업에 대한 얘기들 있죠. 왜냐하면 저는 음악을 하던 사람이라 무슨 경제 용어 이런 거 모르잖아요. 사업 용어 너무 생소한 거예요. 한 번도 책으로 읽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아줌마들이랑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안 들어봤으니까 얘기 잘 그러네요.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거를 정말 책 정말 많이 읽고
그 사업 설명 CD 정말 많이 듣고 해서 외워서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내가 설득력이 있어야겠다 해서 이제 정보를 많이 가졌죠. 혹시 보통 아메 사업을 시작을 하시면 많은 분들이 반대에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야, 주위 사람들이 하지 마라. 그거 왜 하니? 누군가가 이제 제품을 얘기해도 너 아메해? 뭐 이러면서 하잖아요. 사장님은 어떠한 반대에 부딪히셨고 그 반대에 대한 극복은 어떻게 하셨는지. 근데 저는요 반대가 전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대할 명단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저는 반대할 명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반대하면 뭐 와이프는 나랑 같이 시작을 하기로 했고 반대하려면 이제 뭐 부모님이나 어디 뭐 친정집이나 아니면 식구들이나 그다음에 친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이 반대해야 되는 건데 네. 뭐 명단이 있어야지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미국 와서 이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알게 된 사람들이 명단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반대 자체가 없었어요. 명단이 없었기 때문에. 명단이 8명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명단이 많으면 반대가 많은 거고요. 예, 명단이 없으면 반대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하셔도 돼요. 명단이 많고 반대가 있는 게 낫죠. 그런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노하우 파트로 좀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우리 사장님의 사업하는 데 있어서 본인만이 내가 참 이거는 잘했다 하는 노하우가 있으시지 않으실까요? 이제 많은 분들이 봤을 때 신원철 사장님이 잘하는 노하우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아메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노하우를 한번 좀 잘했던 점, 노하우 풀어보셔 주세요. 맨날 질문만 하다가 질문 받으려니까 진짜 힘드네요. 맨날 질문 받다가 질문을 하니까 되게 좋네요. 당황스러운 질문도 해야지. 노하우. 네. 저 노하우 되게 많은데요. 무슨 노하우를 얘기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제가 어떤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보통 많은 분들이 사장님을 봤을 때 제품에 대한 노하우 아니면 이런 전문성을 되게 많이 띈다라는 네네.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그러시죠? 예. 그 노하우를 이제 알고 보니까 음악하던 사람이네. 그 전문성이 어떻게 나왔냐고. 건강에 대한 전문성이거나 아니면 정수기 해도 사장님이 정수기 책을 우리가 만들 정도로, 그렇죠? 그거는 이제 뭐냐면요. 처음에 이제 사업을 이제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공부를 하고 미팅을 듣고 열심히 듣고 진짜 옛날에 카탈로그 그냥 빼곡히 적힐 정도로 썼으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옛날에 어떻게 섞인지 아세요? 6개월마다 카탈로그 바뀌잖아요. 그럼 전에 카탈로그를 밤새서 그 다음 카탈로그에 옮겨요. 우리 그랬어요. 밤새서 네, 6개월. 맞아요. 6개월마다 그거를 밤새서 베껴요. 그거를. 써야 돼. 한국말로. 그러니까 그걸 다 외우는 거죠. 6개월마다 다 외워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공부를 했어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내 말을 안 들어요. 안 됐지. 내 말 안 들어요. 정수기 내가 좋은 거 알겠는데 나가면 또 부딪히고요. 나가면 또 부딪히고 이게 반대라면 반대겠네, 그죠? 또 부딪히고 또 부딪혀요. 그래서 그 부딪히는 모든 경험들을요 추합해서 정수기 책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보면 그 부딪히는 거의 모든 상황에 다 대처할 수 있도록 책을 만들었고, 네. 그러니까 경험과 필요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건 이렇게 해결해야 돼, 저렇게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해결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게 모여서 그 정보들이 모여진 것 같고요. 그걸 내가 모아놨던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왜 그랬냐면요. 왜 모았냐면, 오케이, 나는 그렇게 해서 경험해서 저는 해결을 했겠죠. 제가 공부해서 해결했겠죠. 근데 그게 그 정보가 복제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그죠? 나는 해결할 수 있는데 다운들은 해결 못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를 모아서 프레젠테이션도 만들고 강의도 하게 되고 책도 쓰게 되고 책도 만들어져서 그걸로 이제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것도 그렇죠.
비타민도 이제 그렇게 해서 공부를 이제 그렇게 깊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비타민도 그냥 뭐 비타민 A는 어디 좋고 비타민 C는 어디 좋고 이거는요 어디 가도 다 공부할 수 있는데 그 뉴트라이트의 키가 뭔지를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타민 A가 좋고 뭐 비타민 C가 뭐가 좋고 한다고 뉴트라이트를 먹진 않는다는 거죠. 그 뉴트라이트가 왜 좋은지에 대한 그 컨셉을 알아야지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거 좋구나라고 느낄 만한 게 뭐냐는 거죠. 그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저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해를 하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이 이제 쌓이기 시작했어요. 그걸 정리한 게 지금 이제 뉴트라이트 저희가 얘기하는 그런 방식이 된 거죠. 그게 이제 저의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 있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사장님이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품에 포커스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장님이요 저 네. 비타민 강의 절대 안 시켰어요. 신원철이는 비타민 강의 하면 안 돼 그랬었어요. 기억 그죠? 안 나시죠? 그죠. 예. 그런데 어느 정도 사업을 진행하면서 정말 본인이 그런 필요성을 느꼈을 때, 그리고 그렇게 제품의 파워를 가져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가 뭐가 있을까요? 사장님이 처음에는 사업 설명을 되게 많이 정말 잘했었거든요. 사업 설명을 아마 공부 제일 많이 했던 게 처음에 사업 설명 그렇죠. 아니셨어요? 맞아요. 사업 설명을 많이 했죠. 예. 테이프이 늘어지도록 사업 네. 설명을 들었어서 그죠? 제품 프로모션을 거의 안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 설명하고 데모했죠. 사업 설명하고 데모했고 제품 그러니까 그래서 인원은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사업 설명 듣고 사인업은 많이 시켰는데 PB가 정말 없었어요. 네. PB가 없었었는데 왜 제가 제품 공부를 시작하게 됐냐고요? 네.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특별하게 이래서 해야지 이랬던 어떤 정확한 계기가 있었던 건 아닌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요. 저는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제가 아메이를 하는 사람인데 네. 내가 아메이를 하고 제가 아메이로 어느 정도 핀을 갈 거고 성공할 사람인데 제가 나가서 뭔가를 얘기를 할 때 내가 대답을 못 해주는 거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저는 창피한 일이라고 제가 느꼈어요, 사실은. 네. 처음에는 초기니까 엄난한테 물어봐 줄게 이렇게 해서 하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고 했는데도 내가 그거를 풀지 못하고 이게 너무 저는 그게 창피하다고 그러나요? 그러니까 프로답지 않게 보이는 거 그런 게 너무 싫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하든지 간에 내가 올바로 대답을 해줄 수 있고 올바로 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그 인식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예, 많았었어요 실제로. 예. 그것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했던 게. 예. 그런 전문성을 내가 띄어야 되겠다라는. 그렇죠. 전문가로 보이지 않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전문가로 보이지 않으면 누가 저랑 사업을 하겠냐는 거죠. 요번에 이지원 선생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나랑 같이 뭐라고 그랬죠? 카페? 카페 같이 하자 그랬는데 불렀어요. 동업자 할 사람 불렀어. 근데 그 커피숍이 8인이고 있으면 누가 그 카페에서 그 카페를 같이 동업을 하겠냐는 거죠. 그 말이랑 비슷한 얘기죠. 네. 네. 그러면 사장님께서 소비자를 그럼으로 인해서 제가 지금 사장님의 사업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그런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띄시면서부터 소비자가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고 그러면서 아무래도 볼륨도 생기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핀업도 하시고 네. 그러면 이 소비자를 팔로우업 했을 때 사장님의 가장 중요한 노하우는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그 분을 네. 진심으로 도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메이를 전달하고 제품을 전달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나한테 다 잘해주고 다 억셉하고 그러진 않거든요. 다 그러세요? 아니요. 안 그러거든요. 그렇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나한테 막 못되게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한테 못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리더 아니야, 리더감 아니야, 그 사람 다이아몬드감 아니야.
저 사람 아메이 할 사람 아니야? 그래서 안 만나고, 나한테 잘해주고 제품 잘 써주고 하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아메이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은 나중에 진짜 아메이 통해서 성공할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해버리면 아마도 내 그룹에는 정말 큰 리더가 안 들어올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도울 마음이 있냐 없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야지 팔로업이 가지더라고요. 팔로업이 가져요. 그래야지. 네. 그래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 그 소비자들을 만나고 도움 마음을 갖고 나서 사장님이 어떻게 비전을 보여주시나요? 소비자들이 우리가 사업자가 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죠? 네. 그러니까 일단 그거는 이제 우리가 항상 시스템에서 얘기하는 건데요. 이거는 네. 이제 제가 강의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건데 이거는 강의의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제가 이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고 배경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니까 진짜 소비자는 애용자가 돼야 돼요. 제품 한두 개 왜 좋은지 모르고 쓰는 사람이 아메이 비전 보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소비자들에도 분명히 이 제품이 왜 좋은지 알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스테이지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사람이 아메에 대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거기에 그 사람의 마인드셋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건데 우리가, 그래서 제품이 왜 좋은지 알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보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가 얼마나 어떤 철학을 갖고 이 제품을 만들고 어떤 철학을 갖고 이 경영을 하는지 이런 것도 소비자를 알려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의 특징이 뭔지, 이 아메이가 자산 수입을 만드는 건지 이런 걸 알려드려야 되고, 자산 수입이 왜 중요한 건지, 자산 수입을 만들지 않으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이런 스테이지를 가져야 되는 거죠. 팔로우업을 하면서, 소비자를 팔로우업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아메이가 이렇게 대단한 제품 만드는구나, 아메이 회사가 굉장히 괜찮은 회사구나, 자산 수입이라는 게 중요하네, 나도 자산 수입이 있어야겠네라는 인식의 마인드셋의 변화죠. 그 변화가 있을 때 사업의 비전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사업을 마음먹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과정을 안 거치고 소비자를 자꾸 만나서 아메이 사업하자, 미팅 가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죠. 저도 그랬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사업을 할 때 이제 욕심이라고 그러나요? 욕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 스테이지에 대한 어떤 내가 아직 감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는 되질 않고요. 이 과정을 거쳐서 이 과정이 빨리 진행하는 사람이 있고 천천히 가는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나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인드셋을 바꿔서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의 비전을 보여주는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거는 지금 하시는 일이신 거죠, 사장님께서? 지금 하고 있죠. 예. 소비자를 팔로업을 통해서 비전을 보여주는 일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옛날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 무조건 사업 설명 먼저 했죠. 결과가 어떠셨나요? 굉장히 좋았죠. 그 당시에는 이거 굉장히 큰 돈데 이거 하면 이렇게 잘 살 수 있어. 사업 설명, 저 말빨이요 얼마나 늘었는지, 제가 말 되게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메하면서 말빨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 말빨을 다 죽였잖아요. 지금 그렇게 사업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가지고요 진짜 사람들 비전을 혹혹혹 막 보여줬어요. 그래서 엄청 사인도 시켰어요. 엄청 사인 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펑션에요 더블 리그를 했었나? 더블 리그를 계속 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다 사라졌죠. 왜냐하면 이게 자산 수입 개념의 그거를 인식을 해줬는데, 자산 수입을 만드는 마인드셋을 내가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몰랐던 거죠. 자꾸 왼쪽 사부면의 마인드셋으로 내가 갖고 큰 돈 버는 거야 라고 얘기하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사업했었죠. 네. 그러면 그 자산 수입의 개념으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큰 인컴을 보지 않더라도 자산 수입의 첨부라도 계속 꾸준하게 사장님 그룹에서 그러면 비전을 보고 있으신다는 얘기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천불을 벌더라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천불 버는 거나 아메이를 하더라도요 아메이 제품을 팔면서 천불 버는 거랑 네트워크를 키워서 자산 수입으로 천불 버는 거는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 차이를 몰랐던 거죠 옛날에는. 몰랐던 네. 건데 그거를 이제 그 업라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듣고 그걸 제가 깨닫고 예거 시스템에서 이제 요즘에 지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책을 가지고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21세기 네. 그 예거 시스템에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런 거랑 이렇게 맞닥뜨려져서 그런 거를 깨닫고 하면서 이 자산 수입에 대한 그 중요성. 아, 1,000불을 벌더라도 이 자산 수입 1,000불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귀중한 건지를 제가 깨달으니까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고 그들도 그걸 깨닫고 이 아메이에서 나온 수입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지 알게 되는 거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거가 아마 우리가 오랫동안 궁금했던 예거 시스템의 비밀이 아니었었던가 생각이 그렇죠. 사장님이 드네요. 계속 그죠? 얘기했던 그 비밀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시스템에서 우리가. 그렇죠. 예, 예, 네. 예. 다음 질문으로 해볼게요. 다음 질문은 사장님 다른 분이 제가 이제 다른 분께서 사장님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미국에 오셔서 정말 맨손으로 시작하신 거잖아요. 미팅 들을 때 콜드 컨택을 하셨는데 그때 사람들의 반응과 대처 반응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제 거의 다 콜드 컨택이니까 8명 명단 그러니까 한국에서부터 아는 친구는 2명밖에 없었고요. 네. 그 둘은 이제 날라갔고 처음에 하고 날라갔고 그다음부터 이제 여기 와서 만난 사람들은 명단을 한 명씩 넣는 건데 뭐 마켓에 가서 뭐 캐시어 아줌마, 미장원 아줌마, 마켓 캐시어 아줌마를 통해서 나온 그룹이 어디게요? 제 기사님 그룹이죠. 다 아시네요? 어떻게 아세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콜드 컨택을 한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콜드 컨택이라고 하기 좀 그래요. 그 여러분 콜드 컨택이랑 웜 컨택 차이 아시죠? 웜 컨택은 내가 아는 사람들 명단에 있는 사람들 컨택하는 거고 콜드 컨택은 전혀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서 컨택하는 걸 콜드 컨택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콜드 컨택도 아니고 웜 컨택도 아닌 경우가 많았죠. 왜냐면 여기서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눈 인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명단에 넣기 때문에 콜드 컨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웜 컨택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명단에 8명 있었던 거고. 근데 제가 진짜 콜드 컨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제 다운들이 조금씩 이제 미팅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라 하는데 그 다운들한테 이제 콜드 컨택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근데 한 다운이 자기가 아는 그 수아밋에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좀 만나달라고 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제가 1500pb 때 1500pb인데 1500pb 리더를 3%가 불러가지고 사업 설명해달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쫓아갔어요. 쫓아가서 그분이랑 막 아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사업 설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오려고 그러는데 그 사장님이 저기도 한번 가보시죠? 그러고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완전 콜드 컨택을 저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사장님 저기도 좀 얘기해 주세요. 가는데 제 다운이 저를 그렇게 하는데 제가 콜드 컨택을 해야 됩니다라고 맨날 교육했던 다운이 그걸 얘기하니까 내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사장님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저 얘기해가지고 대화를 해서 컨택을 하고 전화번호를 받고 이거를요 10군데를 했어요. 그날 10군데를 했어요. 근데 3분이 사인업을 했어요. 10군데를 하고 다음에 약속을 잡고 사업 설명을 5분인가를 하고 3분이 사인업을 하고 그런 결과가 났어요. 저는 전혀 할 마음이 없었는데 근데 제가 그 경험 때문에요 콜드 컨택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한국 분이 있는 가게는 그냥 들어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네. 네, 그게 그때 콜드 컨택 정말 많이 했죠. 그러면서 그 계기로. 사장님께서 넘버 2 그때 그분들이 사장님한테는 렉으로 연결은 안 되셨잖아요. 지금도 소비자로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도 네. 지금도 소비자로 있어요. IBO 소비자로 있으시고 네. 하지만 그때 그 경험으로 사장님께서 넘버 2 레그나 넘버 3 레그가 나오지 그 경험으로 나온 거 아닌가요? 그 경험이요. 그렇게 제가 했던 경험이 저희 다운들한테 얘기할 때 확신과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대화를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콜드 컨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저희는 콜드 컨택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웜 컨택도 아니고 콜드 컨택도 아니죠. 지금 보면은. 왜냐하면 저도 이제 지금도 명단을 늘려나가는데 어떻게 늘려나가냐면 어느 모임에 가요. 그럼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콜드 컨택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또 친해져요. 네, 그럼 친해지면 거기서 바로 오픈하고 들어가거든요. 바로 그렇죠. 오픈하고 아메이 한다고 얘기하고 제품 얘기가 나오면 제품 얘기하고 그렇죠. 돈 얘기가 나오면 그러니까 돈 얘기라고 하게 되면 일 얘기가 나오면 자산 수입 얘기를 하고 네.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거든요. 이건 콜드 컨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하는데 굉장히 내가 할 수 있는 베이스가 됐었죠. 그때 그거 했었던 경험이. 그날 당시를 사장님께서 저한테 얘기를 했을 때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등짝 서늘하지 않았었을까? 등짝이 서늘한 게 아니라 나한테 왜 이걸 시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한번 여기 1500핍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1500핍이 리더가 3%가 시키는 콜드 컨택을 하러 들어갔는데 등짝이 안 서늘하겠냐고요. 밀려서 했던 10번의 경험이.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리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사장님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지만 해보면 그 그래. 경험이 나에게는 노하우로 나오지 않나?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게 저는 다운한테 밀려서 했지만 네. 업라인한테 밀려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업라인이 이런 거를 하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 해요. 안 안 해요. 하죠. 네. 아니 그러니까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는데요. 하는 분과 안 하는 분의 사업의 크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줘도 그걸 듣고 행동을 옮기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이 있어요.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분들의 그 사업의 크기는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다를 안 듣는 게 아닌 거죠. 카운셀링을 했을 때 그죠? 한 5가지 중에서 3가지는 하고 가장 중요한 2가지를 안 하는 거로 인해서 어떤 경우는 결과의 차이가 조금 그렇죠. 틀리지 않을까. 예, 예, 네. 그렇죠. 자기 편한 것만 하려고 그런 거죠. 다른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분은 본인의 개인 질문인 것 같아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암해하는 사람으로 아는데, 그죠? 우리 다들 그렇게 아시죠? 그분들께 제품 바꿔쓰기는 물어도 보고 하는데 비즈니스 쪽으로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 주변 반응이 야, 나 알아, 난 안 해. 아이, 그런 반응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나 아메이 알아. 제품은 바꿔는 쓰는데 제품을 쓰고 계시는데 비즈니스 쪽으로는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같은 맥락인데요. 이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아메이 사업이 무슨 일을 하는 사업인지를 정확히 그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아메이 사업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는 거죠. 이 개념이 정확히 있어야 돼요. 결국은 뭐냐면 아메이 사업은 사람들의 마인셋을 바꾸는 일을 하는 건데 그 마인셋을 바꾸는 그 단계들이 뭐냐면 제품 정보를 주고 제품에 대한 마인셋이 바뀌고 그래서 제품을 아메이 거를 선택을 하고 경제에 대한 마인셋이 바뀌고 그래서 자산 수입을 벌어야 된다는 인식을 하고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을 거치는 일을 하는 거라는 그 아메이 사업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없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스테이지를 정확히 가져야 되는 거죠. 네. 네, 그게 맞는 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넌 아메이 말만 하니? 하는 분들께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그런 질문들 좀 받으시죠? 넌 아메이 얘기만 하니? 그거는요. 그분 그러니까 그 대화에서 있잖아요. 대화에서 그분의 얘기를 안 들었을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분은 그러니까 뭐냐면 네. 저도 아메 얘기만 해요. 가면 근데 상대방은 절대 아메 얘기만 하고 갔다고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아메 얘기지만 그분이 필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분은 그게 자기가 필요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자기가 듣기 싫은 아메 얘기를 들었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에도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그런 소통 방법을 얘기하잖아요.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를 내가 먼저 알아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알아내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충분히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데 그분의 얘기를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아메이 얘기하기가 바쁘니까 그 사람은 너는 왜 나만 나면 아메이 얘기만 하니? 라는 반응이 나올 확률이 클 것 같아요. 아마 그 상황일 확률이 큰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네. 얘기를 들어야 돼요. 상대방 얘기를 충분히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럼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분이 필요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게 아메이 얘기로 안 들리는 거죠. 예. 정보로 들리는 거죠. 다음 질문이요. 네. 이것도 다른 분께서 멤버 가입은 되어 있는데 제품 잘 안 쓰시는 분들 팔로우업은 어떻게 하세요? 저에 대한 궁금한 거는 하나도 없고 다 자기 사업만 궁금하네. 네? 우린 사업이 궁금해. 저한테 카운셀링 받는 것도 아니고 다 질문이 뭐라고요? 멤버 가입은 돼 있는데 제품 잘 안 쓰시는 분들은 팔로우업은 어떻게 하셨어요? 멤버 가입은 돼 있는데 제품을 잘 안 쓴다. 네. 멤버 가입은 돼 있는데 제품을 잘 안 쓰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죠 일단. 네, 가서 물어보세요. 그렇죠. 왜 너 제품 안 쓰니? 하고 물어보셔야 돼요 실제로. 네, 네, 네. 물어보고 이유들이 있겠죠.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멤버 가입을 하고 내가 설명 충분히 하고 이렇게 팔로우업을 했는데도 제품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느리신 분들이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때가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가 그런 분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을 만나든지 한 달 반에 한 번을 만나든지 이런 텀을 두고 만나지만 중요한 거는 사실 이런 고민을 하는 이유를 보면 많은 경우는요. 내가 퍼스널리 새로운 사람을 컨택을 안 할 때 이런 고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퍼스널리 새로운 사람을 계속 컨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멤버 들었는데 제품을 안 쓰는 저 사람에 내가 신경이 안 써지죠. 왜냐면 이거 바쁘니까 도와줄 사람 많잖아요 지금. 그죠? 그래서 내가 고개를 하고 있으면은 사실은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고개를 해서 내 퍼스널을 늘리는 게 우선입니다. 우선이에요. 네. 그리고 아마 저도 거기다가 아마 조금 팁을 드리자면 어떤 경우는 저희가 그렇잖아요. 멤버 가입돼 있는데 물건을 안 쓰시는 분들은 우리가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을 조금 드리지 못해서 어떤 경우는 그렇죠. 그분들이 우리 사장님을 진짜 좋아해지고 하면 물건을 쓰는 거가 문제가 되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거 맞는 얘기세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그 짓을 많이 했거든요. 멤버 가입 무지하게 시켰는데 제품을 안 써요. 그거 질문이었어요. 왜 저절로 쓰는 줄 알았거든요. 가입하면. 네. 네. 근데 제품을 안 써요. 지금 돌아보니까 네. 사장님이 그 카운셀링을 저한테 안 해줘서 제가 못했네요. 제가 안 물어봤거든요 그때. 어떤 경우는 진짜 그분들하고 1대1로 만나서 그분들의 삶을 조금 알아가고 어떤 경우는 알아가는 시간을 좀 가지면 그렇죠. 그러면 하나 두 개 정도 제품이 같이 유통이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또 그 다음 스텝이 되어지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네. 개인적으로 저도 들었고요. 자, 멤버를 가입하시면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셨고 어떻게 약속을 잡고 가셨는지요? 그리고 아니요, 이거부터 먼저 질문할게요. 멤버를 가입을 했다는 거는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건데 멤버를 가입했다는 의미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제품에 관심이 있고 제품을 쓰겠다는 의도도 들어가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한테 표현을 안 했더라도 네.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분은 분명히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계획을 잡아야 돼요. 이런 분들은 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계획을 잡아야 되고 그게 계획이 멤버 가입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제품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정확한 시간을 잡고 미팅을 하는 게 제일 좋지만 꼭 그렇게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도 내가 지나가면서라도 만나서 조금씩이라도 정보를 주고 티타임을 가지면서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건 이제 내 계획이죠. 그분은 미팅인지 모르지만 네. 나는 내 미팅을 하기 위해서 그거를 최소한 한 3개월 정도는 그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멤버를 가입하시는 분들 네. 집중해야 됩니다. 3개월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3개월 동안 팔로우하는 기간 동안 교육하는 나는 교육이죠. 그들은 교육인지 모르죠. 그 기간 동안 제품 정보, 회사 정보, 팀 얘기,
사업 얘기, 자산 수입 얘기 이게 이제 충분히 들어갔을 경우에 네. 3개월 안에도요 이 사업에 비전 보는 사람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멤버 그렇죠. 가입시켜서 그 3개월에 그 팔로우하는 기간이 정말 중요한 기간, 집중하는 기간이죠. 사업자 한 명 찾을 수 있는 기간이죠, 사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 바로 연결해서 질문이 그렇게 약속을 그러면 잡고 가셔서 만나고 그죠? 그리고 만나지는 분들이 뭐 매주 만나지면 최고의 만남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한테 정보를 주는지만 이분의 질문 그 다음 질문은 뭐냐면 또 안 만나주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안 만나준다네. 안 안 만나준다고요? 만나준다네. 누가 누구를 안 만나줘요? 그러게요. 그러게요. 그 사람이 나를 왜 안 만나? 내가 안 만나주는 거지 그 사람이 안 만나주죠? 그러게요. 나는 내가 만나주는 건데 3개월 동안 그죠? 네, 내가 교육시켜주는 건데 네. 그렇죠. 그 사람이 안 만나주는 게 아니죠. 그죠? 일단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업의 개념부터 확실하게 갖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개념을 정확히 잡으면 용어가 달라지죠.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가 나를 만나준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소비자가 나를 만나준다는 그 인식이 있는 거는 사실 내 사업에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내가 가서 도와주는 거지. 그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좀 더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들이 나를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게요. 우리 시스템에서 우리가 맨날 우리 펑션 가서도 들었을 때도 우리 제프 예거 사장님이 저희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쓸 때 내 중요한 시간을 쓰기 때문에 쓸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확인을 하자. 내 소중한 시간을 쓰는 건데. 그죠? 네. 그게 사장님이 대답하는 답과 우리 시스템 업라인이 얘기하시는 말씀과 그렇죠. 결국 저도 시스템에서 배운 거니까요. 네. 저도 네. 처음에는 만나주길 바라고 갔겠죠. 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처음엔 그랬겠죠. 네. 자, 그러면 사장님께서 다운이 많아도 PB는 적어서 실버 되실 때 힘들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돌파구를 만드셨는지요? 일단 이거 그때는요 굉장히 많이 가입시켰어요. 그래서 인원이 많고 그랬는데 PB가 한 2,500 PB에서 4,000 PB로 왔다 갔다 하는 그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요 내가 사업을 굉장히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더 적은 인원으로 실버 가신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랬죠. 네, 그랬었어요. 네. 근데 그게 잘하는 사업이었어요. 네. 제가 이거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더 이제 시스템을 충실히 하려고 그러고 이거를 에거 시스템대로 더 내가 네트워크를 키우려고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배우면서 느낀 건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PB를 쓰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네트워크라는 거죠. 준비가 필요해요. 실버는 그렇죠. 준비 없이 실버 가는 거는요 모래성 쌓는 짓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치약 하나를 쓰더라도요 많은 사람이 있는 게 그게 이 사업의 키예요. 네트워크를 키우고 자산 수입을 만드는 키가 바로 그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거 제가 사업을 잘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준비가 있었기 때문에 실버를 간 거지. 그 준비가 없었다면 실버를 가기가 쉽지 않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네. 누군가가 실버를 간다 그러거나 할 때 보통 많이들 카운셀링을 인원 확보를 하자라는 그렇죠. 얘기를 네. 하죠. 네. 무조건 가자라는 얘기로 말을 안 하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사장님께서 1년 넘게였나요? 다운 없이 미링을 다닌 거의 게? 1년 정도 됐죠. 네. 그렇죠. 1년 넘었죠. 넘었어요. 그때 힘들지 않으셨는지라는 질문을 또 누군가가 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힘들었는데. 저는요 제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배우는 게 되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업은 결국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나하고 같이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내가 그 사람을 도와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는 알았거든요.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없으면 내 다운을 내가 어떻게 도울까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1년이란 기간이요. 사실 부족하죠. 내가 리더가 되기 위한 1년의 기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1년 동안 다운이 안 나오고 안 나오고가 저한테는 사실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나오면 좋겠지. 좋긴 좋은데 안 나온다고 해서 그게 뭐 내가 뭐 디프레스가 되고 뭐 어렵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네. 저는 오로지 내가 실력이 얼만큼 있느냐. 왜냐하면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사업 설명하러 나가잖아요. 사업 설명하러 나갈 때 저 사람들한테 비전 보여주라고 나간다고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사업 설명을 해서 많이 깨져야 내가 성장을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사업 설명에 깨지러 나갔어요. 사업 설명 나가서 막 사업 설명하고 나면 그 피라미드냐면 나 안 해. 막 이런 거를 막 바라고 나왔어요. 사실 그렇게 나는 많이 깨질 각오를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안 깨더라고요. 그 각오를 하고 나가서 그런지 저는 정말 그 각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 설명에서 노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제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하나도 사장님 사업 설명 얼만큼, 그러니까는 사업 설명을 한 분을 모셔놓고 얼만큼 하셨죠? 2시간씩 했죠. 2시간. 깨질 수가 없죠. 아하, 그렇구나. 2시간. 어떤 분은요 저한테 그랬어요. 자네 우리 회사 들어가서 일할래? 그러더라고요. 스카웃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든다고. 열정이 마음에 든다고. 근데 그분은 아메이 사고는 안 하고. 예, 아무튼. 예.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당시에 사장님, 요즘 같을 땐 사업 설명을 사장님이 간단하게 컴퓨터를 들고 가든지, 네. 그죠? 그렇게 했는데 옛날에 사장님 사업 설명 한 번 하려면 보따리 백팩 들고 다니셨던 거 제가 기억하는데. 백팩이 아니고요. 네. 이런 그 서류 가방 같은 거 있어요. 하나, 2개. 그다음에 애기 바구니. 그다음에 데모통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 김문고 씨는 데모통 들고 이러고 다녔죠. 애기 바구니 들고, 예. 그러고 다녔어요. 예. 그죠? 그래서 그 안에 네. 자료라는 자료, 그러니까 기사 있잖아요, 기사. 그때 컴퓨터 없었어요, 저. 컴퓨터 그때 없었으니까 기사 자료는 프린트해서 다 뽑아가지고요. 이만큼씩 그걸 갖고 다녀서 하나씩 다 보여주고 막 이러고 다녔죠. 그런 열정으로 네. 지금의 이 자리가 있는 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게 그 사업의 효율로 봤을 때는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제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던 것 자체가요. 지금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말을 하고 확신을 갖고 얘기할 때 그때 했던 그런 일들이 저한테 지금까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죠. 사실은 되고 있죠. 예. 그러니까 뭐든지 열심히 해보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예. 열정이 그런 얘기가 어쩌면 어떤 경우는 지금 보면 막 보따리 질고 가는 거가 멋있게 사업했구나라고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저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열정이 보이시죠? 그죠? 예. 많은 배경 선생님은 분명히 저를 보면서 쟤 왜 저렇게 쓸데없는 짓을 하고 다니니? 그랬을 텐데 한마디도 안 해줬어요. 나한테. 지금 고백합니다. 왜냐면 저의 열정을 꺾기 싫어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멋있었죠. 네. 네, 저걸 왜 저렇게 열심히 들고 다니나 하는 생각은 참 궁금했었어요. 하지만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아니 그랬다며요, 저보고. 쟤는 언제 그만둘래나? 배경 선생님 그랬대요, 저보고. 왠지 아세요? 배경 선생님이 저보다 1년 후배예요. 맞아요. 예. 제가 스폰서인데요. 제가 1년 뒤에 나왔죠. 1년 뒤에 네. 나왔어요. 1년 후배예요, 저보다. 자,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 실버 노하우 그리고 에메랄드 노하우를 물어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준비고요. 두 번째는 결단과 집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 결단과 집중은요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무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그 일을
매일매일 해 나갈 때, 그러니까 사실 PB가 안 오른다고요 디프레스 될 필요도 없고, 하지만 내가 네트워크를 키우고 있다면, 그렇잖아요. 100명이 있는데 치약을 한 명씩 써요. 그럼 몇 PB나 되겠어요, 그죠? 인컴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100명의 네트워크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준비가 돼 있을 때 그 다음에 내가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리더십이 생기고 해서 결단이 되고 집중을 하면 거기서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가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해야 돼요. 네트워크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결단 집중인 것 같아요. 이게 노하우라면 노하우라고 할 수 있죠. 그거가 이제 실버의 노하우? 실버도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없이 실버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네트워크를 키워야 돼요. 네트워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장님이 그 에메랄드는 우리가 세 분의 리더를 스폰서링을 해서야지만이 우리가 에메랄드를 가는 거잖아요. 에메랄드는 좀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실버도 너무 궁금할 것이고, 또 에메랄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인컴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에메랄드는 가난해야 가난해질 수 없는 핀이라고 말하듯이 저희가 파운더스 에메랄드들은 연말에 10만 불씩 보너스도 받고 1억 이상, 네. 그죠? 그리고 연봉이 15만 불, 음, 많게는 30만 불. 네. 너무들 가고 싶어하는 핀이 어떤 경우는 다이아몬드보다 먼저 첫 1차가 에메랄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장님께서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셨을 때의 노하우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에메랄드 갈 때 리더십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에메랄드나 다이아몬드 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리더십인 것 같아요. 리더십. 지금 21세기 책 거기 뒤에 보면 뒤쪽으로 갈수록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 사람들의 마인셋을 바꿀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의 가치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게 실제로 내가 그 사람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지 질문이 나오거든요. 관심이 없으면 질문이 안 나오거든요. 그 포커스가 남한테 이렇게 가져야 되는 그런 리더십이 있지 않고는 사실 누군가를 독립시킨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이 성공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리더십이 생기면 그때는 한 그룹을 독립시키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리더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리더십. 네, 리더십. 리더십을 어떻게 사장님은 키우셨나요? 이거는 리더십을 키워야지 이래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리더십에 그 우리 관련된 자료들이 많잖아요. 책도 네. 많고 네. CD도 많고 네. 뭐 사업자의 자세라든지 뭐 팀워크라든지 뭐 시스템이죠. 시스템. 그다음에 책도 뭐 21세기 형 비즈니스 뭐 인간관계론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런 책들. 이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이 책을 읽고 CD를 듣는다고 해서요 절대 리더십이 안 늘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듣고 읽어도요 깨닫질 못해요. 왜 못 깨닫냐면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히는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부딪히고 그 부딪힘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다는 걸 느끼고 책을 읽어도요 내가 부족하다는 걸 느낀 거에 또 접목이 안 돼요. 이걸 누군가 접목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업라인에 멘토십이 반드시 있어요. 이 세 개가 없이는 내 리더십을 성장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세 개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내 경험과 그 다음에 책, CD, 네. 시스템 자료들, 네. 그 다음에 업라인의 멘토십. 이게 그러니까 적당한 게 아니라 완벽하게 갖춰져야 내가 리더십이 성장.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배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배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배울 마음이 없으면 깨닫지를 못하죠. 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데 나 리더십 있어 이미. 나 잘하고 있어.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러면, 에메랄드 전 정도의 레벨이 되어 있으신 분들은 솔직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네. 그죠? 네. 잘하고 있으시는데 거기서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데 있어서는 배움이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왜냐면 그건 제가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너무 잘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업을. 네. 너무나 잘했어요, 제가 사업을. 네. 그래서 제가 잘 알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정말 내가 정말 많이 부딪히면서 난 이렇게 잘하고 있는 데가 아니거든요. 네. 그게 깨달아질 때가 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그걸 못 깨달았냐면 저는 멘토십이 부족했어요. 그때 못 깨달았을 때는 책도 읽고 CD는 들었는데 가서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네. 다 그대로 하잖아. 왜 안 돼?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멘토십이 부족했어요. 그때는. 네, 지금은 철저하게 멘토십을 받고 있죠. 멘토십이 부족했다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카운셀링이 부족했죠. 아, 카운셀링. 네, 카운셀링이 부족했죠. 네. 멘토십 부족했다는 거는 굉장히 오해를 할 수 있겠죠. 멘토십이 부족했다는 게 아니라 멘토십이 부족했다 그러길래. 제가 멘토링을 안 받았다는 얘기죠. 제가 카운셀링이 부족했다는 거죠. 네, 카운셀링이 부족했죠. 우리가 그래도 카운셀링을 했는데 사장님이랑 저랑 그죠? 제가 제 사업을 너무 가리고 했죠. 제 사업 얘기를 말씀 안 드렸어요. 왜냐면 난 그랬나요? 잘하고 있으니까.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왜냐면 했거든요. 사장님도 착각하고 있었거든. 네. 서로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죠? 네. 예. 근데 뭐가 달라졌을까요?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사장님이 잘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좀 답답한 게 파운더스 에메랄드를 가야 되는데 왜 안 가고 있을까? 못 시스템에 대한 가고 이해예요. 있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네, 시스템에 대한 이해예요. 얘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제 리더들이 되시면 우리가 많이들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럴 때 이제 다음 단계는 에메랄드란 말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 소비자에서 누군가 비전을 보여줄 때 그 스테이지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스테이지에 대한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이 아까 질문하셨잖아요. 소비자를 어떻게 비전 보여주냐고. 제가 그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네. 그러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소비자를 어떻게 비전 보여주냐면요. 이거 큰 돈 버는 사업이야. 성공할 수 있어. 이래서 비전 보여준 거예요. 그 스테이지를 그 마인셋을 바꾸는 스테이지를 하나도 안 한 거죠. 근데 백영사님 그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옛날부터.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느는 만큼 사라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왜냐면 마인셋이 안 바뀌니까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못 하고, 나도 이해를 못 하고, 저들도 이해를 못 하고, 나도 이해를 못 하고, 이러고 사라지는 거죠. 계속 사람은 느는데 열심히는 하니까 사람은 늘어요. PB는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백영사님 사업을 계속 잘하고 계시고 다이아몬드 가시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저건 내가 배워야 된다. 저건 내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장님을 파기 시작했어요.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장님이 답을 안 해줘요. 왜 답을 안 해줄까요?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 왜냐하면 본인은 그게 시스템에 젖어서 습관이기 때문에요. 말로 못 하시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걸 알았는데 몇 년 걸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알아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서 그걸 내 시스템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는데 몇 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거를 제가 처음부터 사장님이랑 밀착해서 그거를 다 보고 했으면 이렇게 어렵게 알아내지 않았겠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그게 마이너스였죠. 그러니까 너무 격차가 벌어진 상태에서 사장님이 이만큼 성장해 버렸는데 성장하는 과정을 나한테 설명해 줄 수는 없고 나는 그걸 배워야겠는데 같이 성장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 격차가 벌어진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실수는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같이 성장해야지. 네. 전 잘하고 열심히 우린 잘했어요. 잘했다니까요. 네, 시스템의 이해인 거. 시스템의 이해, 네. 예거 시스템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때. 네네. 그러면 사장님 지금 뭐 우리는 지금 다이아몬드를 향해서 가고 있고 또 당연히 더 높은 핀을 향해서 가고 있으시죠. 네, 지금 중간 지점 우리 가고 있는 지점에 지금 에메랄드 지점에서 사장님께서 아마 많이 바뀌셨을 거예요. 처음 시작했을 때 지금 파운더스 플래티늄 인컴을 보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인컴을 훌쩍 넘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아메이를 통해서 본인이 바뀌어진 라이프 스타일에 어떤 부분이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네.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에 생각했었을 때와
그리고 지금 이제 진행해 오면서 그리고 지금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 아마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지금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실 거라는 생각은 아마 못하지 않으셨을까? 못했죠. 이게 보여서 한 건 아니고요. 네. 먹고 사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저는 네. 먹고 사는 거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평생 파운더스 플래툰 해도 된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네, 그렇게 하고 했거든요. 했는데 파운더스 플래툰 되고 났더니 그 다음 길이 보이더라고요. 아 이거 에메랄드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좀 목표를 잡았어요. 에메랄드 해봐야겠다. 목표를 잡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리더들을 더 만들고 키우고 그런 이제 준비를 해간 거죠. 네. 해가서 이제 한 건데.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죠. 사실 그때는 뭐 2잡 뛰고 3잡 뛰고 진짜 잠 못 자고 이러고 살았는데 요즘은 잠 못 자요. 애 키우느라고. 그때는 돈 버느라고 먹고 사느라고 잠 못 자고 그래서 살았는데 네. 그거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마음이 편하고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그때는 정말 그 재정 걱정 많이 했으니까 그거 없는 것만 해도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뀐 거 맞는데요. 저는 요즘에 그 확실하게 바뀐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다운사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이 사업하면서 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제가 그걸 느끼거든요. 요즘에 네.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근데 왜 행복하냐면 제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요. 사실은. 네.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왜 그걸 제가 느끼냐면요. 사실 처음에 제가 아메이 사업을 할 때는 네. 사람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렇게 열심히 밖에 나와서 한단 말이에요. 하고 그분들을 카운셀링도 해주고 이끌어주고 이렇게 해요. 밖에서 열심히 하고 집에 들어오면요 그분들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나가서는 그렇게 하는데 집에서는 잊어버려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기 있어도요 제 머릿속엔 저희 아이들과 저희 와이프에 대한 생각이 있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가든 저희 가족에 대한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안 그랬어요. 그때는 저랑 같이 하겠다는 사람들의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요. 그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저도 기억 안 나는데 지금은 어떠냐면 저랑 홈미팅 하시는 분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분들 그분들이 이제 항상 머릿속에 있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도 그분들을 어떻게 도울까 항상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듯이 제가 저한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항상 생각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되지, 저분들의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꿔드려야 되지, 저분들의 삶을 어떻게 더 낫게 해드려야지라는 생각이 항상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이미 제 가족이 됐다는, 그분들은 저를 가족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분들을 가족으로 생각한다는 게 그건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네, 그게 진짜 이 사업의 정말 큰 가치가 아닌가 싶어요. 그게 제일 많이 바뀐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많이 공감합니다. 그죠? 네. 그거가 우리가 지금 해가는 일이고 어떤 경우는 저게 무슨 소리야? 뭘 도와줘? 뭐가 그게 가치야? 이러는데 사실 되게 많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거가 사장님께서는 가장 의미 있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이시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그래요. 앞으로는 뭐 그렇죠. 닮은 되고 더 커지면은 또 다른 걸 느끼겠지만 네. 제가 지금 느끼는 거 그게 굉장히 크죠. 네. 네, 오늘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신원철 사장님의 인터뷰 시간을 좀 가졌었는데 이것이 저희에게는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가 많이들 라이프 스타일 어떠세요 하면은 어떤 경우는 그냥 진짜 나의 라이프 스타일만 얘기하는 거가 아니라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생각이 바뀐 라이프 스타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를 바라보고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 라이프 스타일이 정말 가치 있는 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다시 한번 했고요. 사장님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터뷰 받으시면서 본인이 저한테 아니면 팀에게
한번 지금 이 인터뷰 마지막 자리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부탁드리면서 우리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경험하시고요. 많이 만나시고요. 왜냐하면 이 리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건요.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요. 정말 많은 사람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고 올바른 가치관을 갖게 될 거고 그게 결국은 사회 운동이 될 거고 환경 운동이 될 거고 그게 작은 변화지만 엄청난 큰 변화의 씨앗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대한 어떤 일을 하는 거에 대한 그 개념을 확실하게 가지시면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나고 싶어지고요. 그들을 반응하는 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요. 변화시켜야 될 세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들의 반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이 변화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렇게 되실 때까지 하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의 그런 영향력을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셔야 되고 리더십 쌓으셔야 되고 그거는 여러분의 노력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리더십은 타고나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 가지. 경험, 자료들, 정보, 그다음에 업라인의 멘토십을 통해서 여러분도 그거를 좀 정말 갖는 그런 리더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신 우리 신원철 사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